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 소리가 조금 고르지 않은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파트 시장 휴가 중, 휴가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 지수를 살펴보면 대구 지역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한반도를 남북으로 다시 남한을 남북으로 나누어서 상승과 하락이 나눠집니다. 부산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사실상 하락률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뭐 1, 2% 정도 차이. 수도권도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아마 평균적인 하락률을 계산하면 영남지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영남지방이 조금 더 하락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지수는 대구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말이 보합권이지 쭉 떨어졌다가 일부 반등했다가 여기서 계속 머무르는 상태. 박스권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다 떨어졌다. 금리 다 올랐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근데 웬걸? 그 말만 믿고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말만 믿고 채권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 지금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4.164, 30년물 4.274, 간밤에 4.3을 넘어서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인베스팅 보통 채권 여기 관련한 의견 게시판이 있거든요. 인베스팅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한동안 글이 없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거 금리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고 채권을 사는 사람들, 2배, 3배짜리 상품 사는 사람들 지금 대학살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다. 미국 채권 사주는 나라 있나요? 빚쟁이 나라, 빚쟁이 나라. 그렇다고 이런 상품들 막 한 20년 되는 상품들 있죠. 한 20년 되는 상품 이런 거 좀 미국 거 좀 혹하기도 합니다. 달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그래서 섣불리 모르는 것은 안 하는 게 낫겠더라. 한국 시장 과거에 좀 불안정했을 때 한 4.5% 정도 수준까지 지수가 올랐어요. 그때가 또 오지 않을까? 금리 한 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을까? 썩은 살은 도려내고 가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시장금리 많이 오르죠. 오늘 한 곳은 보니까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5%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던 예금금리, 1년 예금금리가 5.53% 뭐 특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새마을금고 불안해서 안 들어가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매도 물량 지금 휴가 중입니다. 지금 전세 물량도 조금 감소했고요. 월세 물량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영상 넘어갈 때 조금 소리가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전체 임대 물량도 휴가 중. 아파트 거래량 66건. 오늘은 조금 적게 신고되었습니다. 자, 과연 2,000건에 도달할 것이냐? 7월의 거래량도 아마 2,000건에 가까이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간 기준으로 한 431건, 네, 400건대 중반, 후반까지도 지났던 그 거래량이 다시 조금 꺾이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지난주에 410건이었거든요. 내일 만약에 한 또 60건 정도 거래, 지난주처럼 60건 정도의 거래가 나오게 된다면 또 410건대의 거래량이에요. 400건대 중반에서 410건대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월말 기준으로는 1950건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 가장 높았던 곳 시지동 57평형 10억 4천 10억 4천 신고가 10% 정도 올라가 있는 모습. 범어 센트럴 부르디오 9억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매번 8억대 중반. 그래서 뭐 이게 뭐 판상형 기준으로 요 타입이 다르잖아요. 판상형 기준으로는 9억대, 뭐 타워형 기준으로는 없었고, 뭐 판상형 기준으로는 그 정도 있었다, 뭐 없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상인형 1편의 대장 47평형 대형평형 거래 잘 없던 것들 거래됩니다. 매집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매집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거래 관련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 고점 대비 막 20%씩, 막 30%씩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 바라보면서 과거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런 심리. 그냥 매수자가 늘 쫓기는 것 같아요. 매수자가 늘 쫓깁니다. 가격이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건 매도자 우위 시장인 건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6억 조금 넘어가는 모습. 보통 최신축의 가격도 5억대로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동대구 지역 그래도 이런 값은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죽전형 동화 IC 5억 5천 이런 식이란 말이죠. 웬만큼 좀 그래도 입지도 나름 괜찮다라고 말했던 지역이 5억대임에도 불구하고 동대구 지역 조금 선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수동통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36평형 가격 8억 8천, 현재 가격 5억 4천, 8억 8천, 5억 4천. 분명히 이것도 5억대 가격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거의 9억에 육박했을 때는 와, 정말 내 생에 더 이상 이제 집은 못 사겠다. 그랬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매수자가 그중에서도 실거주와 관련된 매수자. 투자자가 붙기에는 이 금리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굳이 투자 안 해도 괜찮겠더라. 괜히 막 2개씩, 3개씩 가지고 있어 보니까 세금만 자꾸 내라 그러고 또 비싼 거 한 2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느낄 거예요. 종부세 이런 것들 한번 시게 맞고 또 정부가 또 바뀌게 되면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세금을 덮어 씌울지 모르고 뭐 지금까지 세수 펑크난 것이 올해 들어서 뭐 40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결국 어디선가는 돈을 다시 뽑아내야 된다. 그 어디가 만만하겠습니까? 벌금 같은 거 뭐 자동차 이런 거 동일반 벌금 걷어봐야 그 얼마 걷겠습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돈을 뽑아낼 것이다. 설마 대기업 법인세를 또 올리고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뽑아내겠습니까? 만만한 다주택자한테 뽑아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되는 것들 한번 시계 뒤인 사람들 그러면 이게 35% 정도 빠졌고요. 심사 1차 프루지오 5억 3천 요거 거의 한 40평 되죠. 1편 세장 범어 4억 7,800 동대구 우방아이 유실 4억 4,800 오늘은 한 25% 정도 빠진 거래 몇 번 눈에 띄네요. 장인왕성 파크 드림 2단지 4억 4천 한신도 이스턴 팰리스 4억 4천 고점 대비 20% 용산 롯데캐슬 요 가격 빠진 거래 많이 나타났었죠. 네, 고점 대비 30% 조금 그래도 가격 올라가긴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메트로 팔레스 3단지 15% 죽전 3점 그린쿼터 베스트 한신도 이스턴 팰리스 층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뭐 층수도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가격 30% 조금 빌려들어서 조금 더 빠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상인화성 파크드림 2단지 고점 대비 40% 2층 40% 2층 이게 6개월째 지속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지긋지긋합니다. 네, 정말 지긋지긋해요. 한신도 이스턴 팰리스 가격 3층 층수가 낮아지면 가격이 조금 더 빠지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태양아너스 월성 30% 정도 빠져있고요. 5층이 3억 6천, 평당 1,000만원. 이거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평당 1,000만원. 전국 어느 지역을 살펴봐도 뭐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 중에서 평당 1,000만원 그런 거 잘 없죠. 그래서 딱 살펴보면 또 연식이 이제 거의 20년 차를 향해서 내닫고 있습니다. 좀 언론에서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맞죠? 언론에서 뭐 칼부림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살기 진짜 험악해졌다. 진짜 험악한 세상이다. 강력한 법치로 다스려야 된다. 이 정권마다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전에 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어떤 뉴스들이 많았냐, 하면은 성폭행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 피해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면서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을 조금 가졌었다면 지금은 너무 흉측한 사건들이 많아요. 사회가 너무 흉흉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특정으로 많이 몰리기보다 좀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은 이런 험악한 모습들이 덜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강력한 법치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막 듣고 싶은 뉴스들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건드리는 것이 교육 분야였어요. 뭐 교사가 학생을 때렸다 이러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상황이 약간 역전된 그런 상황들로 온통 뉴스가 뒤덮여지는데요. 아파트 시장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유름내로의 아침 47평형 가격 3억 4천이에요. 인근에 이거 한 15년 차이 나요.
인근의 신축 아파트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 47평형이다. 용산자 이런 거 47평이면 거의 한 10억 할 거예요. 분양가가 거의 한 8억, 9억 이 정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의 10억 가까운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 꿀 아닙니까? 꿀 3억 4,800. 근데 이것도 인근에 개발이 한창 진행되기 전에 지금 주상복합한 숲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가격이 요래했어요. 3억 중반, 3억 중반, 1평에 3억 중반. 야, 요거 조금 살짝 매력적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그 이전의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원래 자리로 다른 아파트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더니만 원래 자리로 돌아왔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루한 박스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당 1,000만원 안 되는 곳들도 굉장히 많더라. 고롱할제 소형 평형 30% 정도 빠졌고요. 자,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수성 보성 30%, 35%이 정도 빠집니다.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고층을 4억 7,900에 샀고 누군가는 고층을 3억 1,200에 샀고 이게 말이 1.6억 차이고 그냥 단순히 30이라는 30%라는 이 비율로 나타내지만 이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갭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본 한 20% 정도 들고 갭 투자했다고 내 자본 30% 말이 20% 30%지 갭 투자에 내 학살의 시기였다. 대학살의 시기였다. 그 갭 투자만 학살이었냐? 일시적 일가구 위주택 갈아타기를 목적 사실상 합법적인 비과세 가장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부의 사다리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비판이 있어요. 뭐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도 뭐 평생에 미국이 그렇다 그러던가 뭐 한 3억까지 이 정도 기회까지 혹은 뭐 1주택 정도 한 번까지 갈아타면서 비과세 혜택 누리는 거 인정. 근데 계속 갈아타면서 한 2년 간격으로 계속 갈아타면서 한 10년 동안 한 4채 5대를 사면서 했는 사람들 지난 10년간 가장 큰 수혜자였죠.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왜 하필 지금 끊겨가지고 놈들 다 해먹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끊기더라. 이 30, 말이 20% 30%지. 누군가는 자산이 몽땅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월급 얼마나 받냐고 조사하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대구 방송 지난번에 범어동도 한번 갔었고 성소공단도 한번 갔었고 30대 중반에 돈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면은 1억 모았다 그래요. 1억. 그것도 진짜 뭐한지 모르겠어요. 1억 모았다 쳐봅시다. 그 돈이 다 녹아난다고요. 그 30대, 20대, 30대 얼마나 집 사라고 얼마나 떠들어 제꼈습니까? 그 시기에 집을 샀던 사람들,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근데 이거 집에 가시방 써들 겁니다. 네, 건당 거래대금 평당 1,000만원 정도 수준. 거래량 2,000건의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특례보금자리론 사라질 때쯤 되면 저거 점점 더 떨어집니다. 6억 이상 거래도 힘을 잃어갑니다. 잃어가요. 지금 거래 한 70%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고, 흥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분양권 하고 중에 2건의 신고가. 전세 거래는 하루에 한 5, 60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거 말이 1억, 2억 떨어지고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지. 집값도 떨어지 20%, 30% 떨어져서 고달파 죽겠는데 전세가까지 떨어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갭 투자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도 구제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집값보다 더 비싼 대출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4억대 중반까지 갔던 전세가 2억 초반으로 밀려나고 사람들은 전세를 기피하고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2억 아래까지도 내려와 있어요. 아직까지 8월의 거래량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2021년과 2023년에 평균 전세 가격이 1억이 차이 납니다. 이 평균이에요,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말이 1억 차이지 집집마다 1억씩을 돌려줘야 돼요. 그동안은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절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죠. 전세금 받으면 뭐 합니까? 마치 내 돈인 양 차도 뽑고 명품 소비도 하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지금 영수증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도달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정말 생각보다 없어요. 당장 1,000만 원, 2천만 원 빌리려고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해보세요. 돈 나올 구석이 생각보다 없더라. 임대차 시장은 뒷부분까지 안정이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뒷부분까지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